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민슈입니다. 지금 S&P 500은 이렇게 4016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이런 하락 채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매일 체크하고 있는 투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격차는 좁은 게 아니라 꽤나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괴리감이 클 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 하나가 방향을 조정해줌에 따라서 그 격차는 좁아지기 마련이죠.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가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저스티파이 해줄 정도로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가 엄청 좋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좋지 않은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에 맞춰서 증시가 하락을 해주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이 표출되는 장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감정이 뒤섞여 있지 않은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에 따라서 주식을 하루 단위로 사시던 파시던 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earning per share로 이렇게 2.32달러로 컨센보다 0.01달러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고 revenue의 경우는 52.75 빌리언 달러를 보여주면서 컨센 대비해서 이렇게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애저의 경우는 38%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컨센이었던 36.99%를 만족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난 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이던스를 어닝콜 할 때 발표를 하는데 다음 분기 때 성장률이 이렇게 약 4~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이번 분기 때 컨스턴트 커런시 기준으로 mid-30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으므로 34에서 32% 정도로 가이던스로 잡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 때 4에서 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29%에서 31% 정도의 성장률을 애저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시장은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실적이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제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투자로서 매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여전히 성장률 대비해서 비싸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PE 멀티플은 25.86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12.14%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정한 PE 멀티플은 1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을 감안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 적정한 멀티플은 19.50으로 대략적으로 23%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실적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던 말던 얼마나 밝은 미래 전망을 기업이 제시하든 말든 간에 기업은 여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더 좋은 밸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일 것이며 실제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멤버십 분들이 계신 텔레그램에 바로 인폼을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3.87%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54%의 수익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등 빅테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S&P 500은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여러 번 공유드린 자료인데요. CPI가 9%에서 6.5%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률 또한 이렇게 함께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 성장률 내면에는 물가 성장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물가를 의미하는 이 CPI가 상승하면은 성장률도 함께 올라가고 CPI가 하락하면은 성장률도 함께 하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S&P 500의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224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arning per share가 여기서 멈춘다는 법도 없습니다. 적어도 224달러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잡아본다면은 S&P 500에 있어서 17.6이라는 굉장히 비싼 멀티플을 적용해도 224를 곱했을 때 이처럼 3,942달러가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4,000달러 이상의 S&P 500 가격은 고평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S&P 500이 17.6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평균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15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15에다가 224달러를 곱하면은 S&P 500이 받아야 할 적정 주가는 바로 3,360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당연히 S&P 500의 지금 현재 가격은 고평가인 것이죠. 그리고 S&P 500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S&P 500이 하락함에 따라서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도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S&P 500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연준의 지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월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은데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돈이 지갑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연준의 Reserve Balance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준의 Reserve Balance가 하락하면은 S&P 500도 유동성이 빠진 만큼 함께 맞춰서 하락합니다. 그런데 S&P 500이 하락하긴커녕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서 실제 데이터와 주식 간의 괴리감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풀이해드리는 것뿐이니 그 사이에 주식을 하루 단위로 사든 팔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주식은 결국 그게 기업의 실적이든 경제적인 지표든 데이터에 수렴하게 됩니다. 업사이드가 다운사이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그 업사이드를 제가 좀 놓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